최근에는 뭐 고성과 야유로 얼룩졌던 국회였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본청에 들어갈 때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지만 또 시정연설을 위해 들어설 때는 악수를 청하고 악수하는 그런 모습. 변화된 기조가 읽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직접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674조 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국가 재정 인프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결정이 도출되는데 수고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 정부에 대한 비판은 없었습니다. 또 협조해달라, 감사한다, 도와달라 이런 메시지가 좀 여러 번 나왔는데요. 자,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전 정부를 비판했는데 오늘 연설은 조금 유해진 게 아니냐 이렇게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먼저 국회가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했잖아요. 네. 의사당 내에서 피켓팅도 샤우팅도 하지 않는다. 소위 신사협정. 신사협정을 해서 그대로 지켜지잖아요. 그렇지만은 롤텐다월 본회의장 밖에서는 민주당 분들이 국민의 소리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통령은 눈길을 안 줬지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보고 피식 웃으니까 또 망신을 당했더라고요. 의원들한테. 어떻게 됐든 대통령이 바뀌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바뀌지 않고 나라도 망하고 국민의힘 당 혁신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데 과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지 않은 것은 진일보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약 30여 분간 진행이 된 대통령의 시정연설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죠. 경제를 23번 가장 많이 언급했고요. 민생 9번, 물가를 8번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만큼 대통령이 간절하게 경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방증일 텐데 대통령의 연설 직접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는 건전 재정입니다. 건전 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 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2024년 내년 총 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안 설명에 하나하나 좀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는데 과연 이게 통할까 좀 의문입니다. 자, 일단 내년도 예산안을 하나하나 설명을 했다라는 점, 글쎄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규모가 656조 9천억 원인데요.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고심 어린 선택이라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고 아니다. 민생, 미래, 경제 다 내팽개친 예산이라는 것이 민주당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대통령께서는 네. 집권 여당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은 지금 물가를 이렇게 만든 게 누구예요? 민생 경제를 이렇게 만든 게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러하면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대책을 내놔야지 무조건 정부 지출을 줄이면서 사병 봉급은 올린다. R&D 예산을 삭감해버리면서 미래로 가자. 국민 설득력이 없잖아요. 미래에 대한 투자를 안 한다 이 그렇죠. 네. 지금 보면은 결국 부자 감세를 통해서 서민들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어요. 이것을 외면한 채 자꾸 잘 된다? 누가 잘 된다는 것을 믿어요? 지금 경기도 어느 시장을 가더라도 아우성안이에요. 자, 고환율, 고이자, 고금리, 고유가 안 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좋다? 이건 믿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무조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어려울 때는 경기 진작을 위해서 정부의 지출도 늘릴 것은 늘려줘야 된다. 특히 복지, 서민 대책, 그리고 영세상공인. 더 중요한 것은 R&D 예산 같은 것을 삭감해버리면은 미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네이처 등 세계 과학 잡지들이 대한민국이 R&D 예산을 삭감했다 하고 대서특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대통령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